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많은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2단 기사로 빨간색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에 남은 중증 환자용 병상 딱 3개다. 3개입니다. 코로나 중증용 병상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민간 병원들 어떻게 병상 좀 안 될까요?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확진은 이틀째 7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3만 명 넘은 지 19일 만에 4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은 지금 중증 환자 병상 딱 3개, 수도권 모두 모아봐야 8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이 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거리 두기, 이제는 지친 건가? 아니면 백신 소식을 믿고 있는 건가? 이 얘기입니다. K방역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제목으로 다루고 있어요. 9시 통금에도 신규 확진, 지금 700명에 육박을 하죠. 이런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감염 급증에,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늘고 있어요, 지금요. 방역 효과 더딘 탓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요. 우리가 백신 접종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새 벽두 출범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남은 절차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이런 당부도 남겼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 상황입니다. 야당 반대해도 공수처장 임명 가능합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 이번에 바뀐 법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다.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거죠. 여당 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강행했습니다. 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계엄령 선포하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만 빼면 다 손에 쥔 거여다. 지금 이쪽에 저쪽 끝에 보면 공수처법 얘기가 있죠. 공수처법 16분 만에 통과됐다. 어제 상황 전하고 있죠. 마지막 걸림돌이던 야당 비토권 무력화됐고요. 여당의 20년 수건인 공수처 출범 눈앞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새 벽두 출범 기대한다는 입장을 또 내놨죠. 그리고 야당의 비판까지 싣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어제 열렸죠. 그런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로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 징계위원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 저분들은 빼주세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절차 문제 등 공방 끝에 결론은 못 내고 제대로 심의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 윤석열만 빼면 거대 여당은 다 손에 쥐었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4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뭔가 줄어들고 있네요. 7, 6, 5, 4.
어제 열렸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 실제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들, 당초에는 7명, 걷다가 뭐 1명이 빠지고 어제도 1명 빠지고 결국은 4명이서 심의를 했다.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 끗 차이. 이게 무슨 도박에서 통상 쓰는 표현인데 어제 공수처와 관련해서 오늘 언론들이요. 공수처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가? 보기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한 끗 차이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자경단입니다. 자경단이라고 하면은 이게 공공 쪽이 아니라 민간에서 뭔가 자구책을 뭐 마련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자경단이란 그 단체란 의미는요. 그런데 조두순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자택 대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빠르게 늘고 있죠. 700명이 육박하고 있지만 병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집에서 대기 상태로 있는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얘기입니다. 어제 열렸죠. 그리고요, 어제 열리기 전, 그리고 어제 열리기 오전 전까지만 해도 운명의 날이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무슨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15일로 한 번 더 하기로 일단 연장을 한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징계 논의도 못한 윤 징계위 15일 증인신문 한다. 그러니까 어제는 열어서 뭐 기피 신청, 뭐 제척 뭐 이런 얘기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실제 심의는 한 3시간 정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7시간 비공개 심의 뒤 일단 마감. 여기서 7시간, 뭐 언론에 따라서는 9시간 반 그런데 뭐 식사 시간 등등등 다 빼면 실제로 7시간 정도를 뭔가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피 신청 그리고 증인 채택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8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느라 어제 시간을 대부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못해서 15일 날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가깝고 평소에 윤석열 총장을 저격을 하고 징계위원 5명 모두 친정부 성향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부 성향, 이른바 추미애 장관의 생각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징계위원회 결론은 뭐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위 직전에야 공개된 명단을 보니까 모두 친정부 성향이다. 위원장 맡은 정환중 한국외대 교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정치 영향력 심화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한 이런 발언들이 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징계위원은 여당, 지금 민주당의 공천심사위 활동을 한 뭐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여, 친정부, 친추미애 장관 뭐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변호인단이 위협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부가 얻은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서 불허돼서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징계 혐의에 대해서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절차를 잘 보장해가지고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심의하고 또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일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뭐 신속한 심리도 또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이제 시작되기 전 끝나고 나는 상황 여러 가지 뭐 양측의 얘기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 자, 오늘 신문 기사 중에서 일부에서 징계위원들 이거 뭐 친정부 성향 아니냐 보니까 친정부 성향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초핀셋 그 징계를 지금 하고 있다. 핀셋도 아니고 초핀셋이에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각 기관에서 뭐 징계위를 연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온정주의가 오히려 많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대상자들을 오히려 더 많이 좀 이렇게 좀 유리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늘 그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뭐 심지어 국회 같은 경우에도 뭐 윤리특위 너무 이렇게 온정주의로 흐른다. 너무 그 의원들끼리 서로 제 식구 감싸게 한다. 뭐 이런 논란이 이제 있어 왔는데 통상적으로 그 징계위가 그런 식의 논란에 휩싸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대상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예. 이런 식으로 징계위를 전개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처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초핀셋 징계다라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의도도 분명해 보이고 예. 결론도 좀 뻔히 보이는 예, 그런 그 상황이 의도는 뭡니까? 뭘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핀셋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한 그 목적이 딱 읽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광학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한국일보 기사인데 이제 친정부 성향으로 보인다. 자, 그 친정부 성향이 연결되는 게 이른바 이제 중립성 문제인 거죠. 그거에 대한 질문이 좀 있습니다. 중립적인 모습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행법이 예.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전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법무장관 권한입니다. 그렇죠. 권한입니다. 예. 2월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지금 막바지에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중립적인 그런 선택을 할까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짓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할 만큼의 어떤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을까.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런 어떤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예. 법은 사실상 뭐 이 법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법관 징계위원회 똑같아요. 대법원장이 4명의 징계위원을 스스로 구성하고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형평성을 얘기하려면 예. 법 자체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법을 고쳐서 그렇게 이제 다른 어떤 곳에서 예. 뭔가 이제 충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징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법무부 징계위원회라는 게 처음에 꾸렸을 때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중립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7명의 징계위원 중에 한 명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되지만 본인이 징계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 복잡하게 뭔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최영년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본질은 뭐냐면은 장관이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징계 절차로 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법적 모순이란 거예요. 원래 검사징계법이란 것은 예. 고등 검찰청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핵심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 절차에 어떤 그 임명 절차에 그 법무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 대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 김관욱 교수님은 이와 같은 인적 구성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거꾸로 만약에 김관욱 교수님이 어떤 그 재판을 당했는데 그 재판장님이 평소 때 김관욱 교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그 정한중 지금 로스쿨 예. 그 교수님으로서 지금 징계위원회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윤 총장이 이와 같은 그 정치적 예를 들어 그 국회에 가가지고 예. 정치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예.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징계 그 사유가 된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예단을 일단 밝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
재판장에서로 해서 재판을 받는 게 그게 공정한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그 윤 총장 측 예.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헌법 재판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구락 교수님도 뭔가 예. 반론 제기를 하셔야 될 것 얘기를 같아요. 해야죠. 예. 공정성의 부분에 뭐 뭔가 의혹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위헌 소송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나면 그걸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행법은 현행법인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약에 위촉을 하고 구성을 한다면 법에 어긋나는 거, 불법을 저지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불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만약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성시키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지만 그래도 중립적인 인사를 고루 안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이번엔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재철 기피 기각 결정 참여한 뒤 사퇴를 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 측 이거 절차 농단이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징계위가 뭔가 일을 하려면 5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5명을 맞춰서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한 뒤 본인은 더 이상 저는 이제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빠진 거예요. 그 심의는 4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숫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징계위원 5명 모두 추미애 사단, 윤, 신성식 검사 뺀 4명에 대한 기피 신청.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각각 다 이걸 다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사자는 빠지면서 그러니까 4명이서 이거 다 기각 결정실 돌아가면서 한 거죠.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공정성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방금 패널 분들도 공방이 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 징계위원회 뭐 관련 그리고 그 양측에서도 이제 이런 공방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 키워드에서 숫자를 말씀드렸죠. 7654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7명입니다. 원래 징계위원회 구성은요. 그런데 한 명씩 빠지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본인이 직접 징계 청구를 했으니까 이게 당사자 성향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졌어요. 참석 불가입니다. 그럼 6명이 남죠. 그런데 저 맨 끝으로 가겠습니다. 민간 징계위원인데 이분은 불참입니다. 난 참석 안 하겠습니다. 여기 법무부의 징계위 출석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빠졌죠? 5명이 됐습니다. 자, 5명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참석이 4시 돼 있고 여기죠. 여기 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참석했다가 회의 도중 스스로 회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5명 그 숫자를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그 정족수를 맞추고 본인은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다만 기피 기각 결정에는 참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4명만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피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사정족이나 의결 정족수의 규정, 제한 규정을 전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특별한 말씀은 안 하시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총장님은 저희 변호인들한테 어떻든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시는 당부가 기본 입장이십니다. 자, 원래 윤석열 검찰 중에서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모두 기각이 좀 됐습니다. 장유비 변호사. 기피 신청은 원래 통상 어느 정도 뭐랄까요? 확률일까요? 받아주는 확률이 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거의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본인의 징계를 결정할 사람을 선택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리고 검사징계법에도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피 신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마련해두고 있지만 사실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국면으로 흘러가는 양상 속에서는 더 그런 주장을 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피 신청 자체가 기각된 거에 대해서 반대 논거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하겠지만 그 자체를 이유로 계속해서 이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한다.
라고 이제 이해된다면 좀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재철 국장이 기피 신청에는 본인이 의결에 참여했다가 예. 나중에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이제 공무원이나 어떤 징계 대상자가 다른 이 위원들을 상대로 이 기피 신청을 여러 건을 진행했을 때 그러면 본인과 관련된 기피 신청이 아니라 다른 위원의 예. 기피와 관련된 의결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자가 된 다른 위원도 이 경우에는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개별 사안이고 예.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 측에서 뭐 참 잠탈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법리적으로는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윤석열 검찰청에서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고 어떤 절차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징계위에 나서 나올 어떤 결정에 대한 불복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억측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피 신청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 법적으로 기피 신청은 그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있는 합리적 근거를 댈 경우에는 제적 기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재판에서 제적 기피되는 케이스는 사실 거의 드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영미법에 있어서 이른바 배심원 제도를 비슷한 것인데요. 배심원 제도에서 어떤 형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실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예. 그게 바로 이와 같은 법적 제도인데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쉽게 말하면 검사같이 기소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적 기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정한중 지금 외대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예단할 수 있는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 더불어서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1인 5역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서 이걸 다시 지금 이와 같은 징계 절차에 붙였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뭐였죠? 이 그 정한중 대책위원장이 예. 어떻게 했냐면 증인으로까지 채택했어요. 증인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징계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이런 어떤 제적 기피 대상이 예. 재판에 하면은 그 자체로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결정이 나건 또 다른 어떤 논란에 그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잖아요. 징계. 사실 징계 자체는 누군가 어떤 문제 일으켰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짓게 해주겠다. 이걸 지금 논의하는 자리인데 윤석열 검찰 쪽에서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거기 계신 분들 저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저를 판단하려고 해서 이걸 문제 삼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아니 그렇다면 그거를 다 누구를 거기 앉아서 판단을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결정권하는 법무장관이 있는 건데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복잡하죠 지금. 장규희 변호사. 네. 두 가지 내용이 좀 궁금했는데 그렇다면 15일에 다시 이제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때가 심의가 이럴 텐데 네. 그때는 4명이서만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4명과 관련해서 사실 과반수 찬석의 과반수 의결로는 이제 징계를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럼 과반수 2명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임과 관련해 그러니까 해임을 사실상 목적으로 해서 이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야권에서는 공격을 예.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임까지 나올지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 위원 자격이 박탈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갈등 국면에서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함구하고 있었으면 위원 자격이 있고 함구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냈으면 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고 그리고 아마 법률 전문가로서의 그 양심에 맡겨서 이 예. 적정선에 예. 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직 한 6개월 정도가 예. 나오더라도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해임 정도의 중징계로 귀결이 될 텐데 예. 아마 좀 중징계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결론이 나올 걸로 보이십니까? 사실 채택된 증인이 8명이나 되고 이게 증인 출석의 의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증인 신문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예. 아마 최소한의 가닥 정도는 이 15일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뭐 어떤 절차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 대상에 오른 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조국 수사로 여권과 대립, 박정부 징계 7년 만에 또 징계위. 앞서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또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갔다는 거죠. 7년 만에.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징계위 대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윤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란 찬사를 받으며 취임을 했는데 지금 18개월이 지났죠. 추 6건 수사 지휘권 발동 이어 직무 배제, 양측 갈등에 윤 중징계 나와도 불복할 듯 이렇게 됐습니다. 7년 전에도 법무부 징계위원회, 또 징계위원회. 그 사이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이렇다는 거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구락 교수님. 네.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징계를 이제 2번 받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3년하고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도 징계위원회 구성이 법무부 장관으로 독단적으로 이제 다 구성이 됐어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예. 형태였겠죠. 기피 신청했습니다.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징계위원도 공개해달라는데 공개해주지 않았어요. 예. 지금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혐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유가 뭐였냐면 예.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게 부당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 정직 1개월 받았습니다. 예. 자, 지금의 상황이 중하다고 저는 더 생각하거든요. 지금 6가지 사안이 있는데 예. 저는 그걸로 지금 정직 1개월이라는 것이 지시 안 받은 걸 딱 하나로 해가지고 정직 1개월이라면 지금의 6가지 사안은 정직 6개월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 속에서 지금 뭐 이런 어떤 편향성이라든가 논란은 예.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은 거시적으로 법을 이제 고치면서 이제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이 상황 국면에서 이것들을 다 적용해 가지고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 내용까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훼손 또는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이른바 보수 정부 때 그리고 또 정부가 바뀌어 지금은 진보 정부로 통하는데 두 정부 완전 성향이 다른 정부잖아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은 뭡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없다.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뭐 총장이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정부의 모습이 바뀐 게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대하는 태도에서 변함이 없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뭐 김 교수님께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뭐 똑같이 진행됐다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징계위 뭐 구성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 주도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처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적폐 정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폐 청산한 상태에서 이 정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가능한 중립적인 인사를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지금 검사징계법,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때부터 계속 요구해 와가지고 이미 개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임의로 다 이렇게 위원 선임하는 게 문제가 있다. 예. 라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해가지고 다 개정을 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최대한 이제 그 개입을 좀 많이 못하도록 예. 그렇게 이미 법 바꿨습니다. 예. 자, 그 법 시행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적폐를 청산한 정권 같으면 문제 해결한 이 새 징계법 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더라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정상으로 가는 과정 아닌가요? 자, 그런데 과거 적폐 정권 때 했던 그 징계법 시행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효가 한 달밖에 안 남은 그 예. 법을 가지고 뭐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첫 사례잖아요. 그죠? 예, 검찰총장에 대해서 굳이 이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를 개선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똑같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김구락 교수님. 저는 이종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예.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져야죠. 법이 안 바뀌어졌는데 지금 다르게 적용하라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고서 이렇게 뭐 공정성을 얘기하고 예. 또 다른 어떤 예. 방향성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총장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부당한 지시 때문에 본인이 뭐 1개월 정직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뭐 의혹 사찰 문건이라든가 뭐 예. 사찰 의혹 문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왜 만듭니까? 본인은 왜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예. 이런 행태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징계는 거부하는 것은 또 그것도 모순이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지금 6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다 예. 사안별로 정적 중립 문제도 그렇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심하고 하지 않아 경계했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윤정 변호사가 아마도 뭐 또 반론을 하실 준비를 하시는데 30초 드릴게요. 예. 근데 징계를 의혹으로 합니까? 사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지 왜 의혹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까? 지금 윤 총장 같은 경우에 문제 삼는 게 도대체 내가 변명할 기회를 줬느냐,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느냐. 김관옥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의혹만 가지고 제기합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잠깐 교수님께서 제가 짧게 드릴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의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어제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15일 날 다시 시간을 갖고서 하나하나 이제 심의를 해 나가는 거죠. 지금이 시작인 건데 의혹만 갖고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가지고 하면은 뭐 한 2시간은 해야 뭐 어느 정도 두 분께서 의견 접촉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사도 그렇고요. 오늘 많이 나온 기사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전 정부에서도 뭔가 이른바 미운 털이 바뀌었고 지금 정부에서는 찬사 속에 출발했지만 역시 지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고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들이 꽤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